제가 저 세종시 여기 다들 계시지만 그저 여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공실도 많고 또 뭐 아파트 값도 뭐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또 그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 김후보 대책이 뭡니까? 이게 내가 좀 예리하게 좀 뭐 일방적이게 가지고 좀 예리하게 좀 난처한 질문 좀 하는 거죠. 예, 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써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전에 제가 총리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도시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생각하는 도시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수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 기능을 옮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 그리고 행정부 이거 옮긴다고 해서 온전한 도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기본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기능만 가지고는 완전한 자족 도시가 안 되거든요. 그 행정 기능을 왜 먼저 옮기는가 하면 국가가 옮기기 제일 좋은 것이 행정 기능이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다음에 다른 기업 그다음에 학교 뭐가 이렇게 다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기 위한 바탕을 깔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국가고 또 지방 정부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도시가 하나의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자족 도시로서 성립이 되는데 지금은 자족 도시로서 성립할 뿐만 아니라 행정 기능 내지는 국가 기능조차도 지금 헌법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건데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심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면은 이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해찬 대표가요. 이 지금 행정 수도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이완구 총리님처럼 이 도시, 이 시를 정말 이역을 행정 수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 있으면요. 그리고 지사직 정도 내가 이거 지사직을 귀한 자리를 내가 내놓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지 있으면 이거 안 됐겠습니까?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면은 당의 의원들 설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받쳐주는 여당의 대표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가 노무현 정신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나서서 행정수도 이전하는데 의원들 총이 모으자. 안 모아지겠습니까? 그게 누가 반대하겠어요? 어느 지금 의원이 도대체 지금 당대표하고 대통령한테 덤비는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많이 보셨습니까? 있어봐야 한두 명이고 한두 명도 보니까 잘 잘라내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탁 잘라버리더라고. 아무도 반대 못해요. 거기다가 충청권 의원들 우리 저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의원만 해도 지금 12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분권론자들 한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몇십 명 돼요. 그 사람들만 합해도 과반수 훨씬 넘고도 넘는데 어떻게 대통령하고 그 저 총리가 참 저 당 대표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앉으세요. 그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쉽게 얘기해. 내가 저 총리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부산 시민들한테 공약을 내건 게 있어. 해수부 있죠. 해수부를 부산시에 갖다 놓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야. 대통령 공약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해수부를 부산에 갖다 놓고 이 세종시로 와야 되는데 좀 껄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그러면 대통령 가만히 계시오. 내가 총대를 믿게. 그래서 부산으로 간 해수부를 세종으로. 그 해수부가 온 거예요. 네? 이게 쉽게 해가지고 쉽게. 이게 김병준 정도 돼야 이게 뭐 일용이든 저용이 되는 것이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저 어리어리한 분들 가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두 번째로 이해찬
나하고 같은 청양 같은 고향입니다. 그 양반 2000년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나하고 국회 대표로 두 사람 갈 때 같이 갔어.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예요. 그 사람도 총리하고 나도 총리했어. 한데 이해찬 대표한테 내가 좀 섭섭한 거는 그 사람은 세종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세종시에서 몸 던진 사람 아니에요. 세종시 자기를 뽑아준 지역 국회의원, 자기를 뽑아,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 손도 있고 국가 전체를 보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적어도 자기를 선출해준 지역금에 대한 의무는 다 해야 돼. 세종시에 대한 의무 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를 마음으로 이해한 사람 김병주처럼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김병주는 설계한 사람이야. 설계한 사람,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몸 던진 사람이 진짜로 정말 세종시의 애정과 세종시에 대해서 이 몸으로 사수하고 몸으로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그냥 해서 당선시키니까 중앙에 가서 그냥 대충 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증인이 있으니까. 여기 중의원 가속기 있죠? 요즘 이해찬 그 대표가 호남에다 갖다 놓겠다고 하는 그 중의원 가속기인가 있잖아요. 네? 우리 유 의원님 아시잖아. 그때 내가 지사 때 그걸 한다니까 여기 누구요? 그냥 그때 군의원 누가 박무신가 하는 분이 반대했죠. 예, 내가 내 이름은 대지는 않을게요. 내가 그거 해야 된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장본인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 그걸 광주, 그러니까 전라도 호남에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스위스에 있는 우리 그때는 우리 알지도 못했어요. 중요한 가속기가 뭔지. 지금도 안 모를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건데 그걸 호남에다 갖다 놓겠다. 여기로 오는 거 여기로. 이거를 아무 해명도 설명도 없이 그냥 호남 광주 어디 가서 공약을 쓱 해버렸어요. 이거 되겠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왜 가만히 있어요? 이해찬 대표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증인들이 다 계신데. 이거 세종시 사람들, 이거 충청 사람들 너무 점잖다. 여러분들 따지세요. 며칠 안 남았지만 분명히 하라고 그래. 입장 밝히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마이크를 빌려받았습니다만 또 김 후보님 말씀 계속 듣기로 하고, 지금 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 말씀 요지는 김병준 정도의 정치적 근수,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면 해결 못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뽑아봐야 국회 가서 기능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의지가 없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가만 보니까 이 세종시를 일종의 정치적인 일종의 전리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리품으로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이에요. 이 전리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자기 보좌관, 비서관 여기 심고 저기 심고 국회의원 출마시키고 완전히 그냥 이해찬의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 수도가 돼버리면요, 이게 자기께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의 도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지금 현재의 이 말하자면 이 좁은 울타리에서 가서 주인 노릇하는 그 노릇을 할 수가 없다고요. 국회의원들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금 뭔 짓 하는지 보고, 주인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하자면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누군가 하면은 노무현 정신 이어받아가지고 무슨 세종시가 또 지역 균형 발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붙들고서 단판 짓자고 하는데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앉아가지고 세종시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개헌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개헌 안 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 없이도 우리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할 수 있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가서 아까 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우리 당의 당론을 통일하죠.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더 서둘면. 그런 다음에 문 대통령 만나서 야 이거 저 정말로 옛날에 했던 당신하고 나하고 이야기했던 거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 어쩌자고 세종시 만들었는지 이야기 해보자. 그러면 그 이야기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행정수도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총리님께서 비전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북쪽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게 환상형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아마 총리님 그 숨은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 것 같은데 이 세종시는 남쪽과 북쪽이 지금 균형 발전을 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 남쪽으로 쏠려서 대전의 베드타운화돼서 그냥 떠내려가고 맙니다. 북쪽이 발전돼서 북쪽이 동력이 생겨서 잡아줘야지 이 도시가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의 독립된 도시로 성장합니다. 근데 지금 좋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신경을 이때까지 안 써서 이 모양이 됐는데 지금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철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치원이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이 지역이었다가 이것이 지금 국토에서 좀 소외된 지역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조치원이 소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유라시아 철도다 뭐다 하고 그 다음에 물류다 뭐다 하면서 철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쪽에 저는 볼링을 하면은 앞에 핀을 딱 넘어뜨려야지 뒤에 핀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앞에 핀이 넘어지면 뒤에 핀은 넘어뜨릴 필요도 없이 그 핀이 뒤에 핀을 때리고 하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북쪽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핀이 뭐냐? 제일 앞에 있는 그 킹핀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스스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결국 조치원의 이 철도망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부터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은 서울서 조치원까지 오는 지금 이 철도를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1시간 이내에 60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50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면 이것만 땡겨도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열차를 바꾸는 겁니다. 열차를 가벼운 열차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간 열차를 지금 국산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차로 수명이 다 된 무궁화호 열차를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서울서 평택까지 천안서 또 여기까지의 열차를 이 선로를 개선하면은 충분히 시간을 땡길 수가 있다. 더 안락한 그런 열차로 바꿀 수 있다. 마침 무궁화호가 지금 수명을 다했으니까 무궁화호를 그렇게 교체하면서 ITX 지금 새마을호보다도 더 윗선에 그 열차를 하나 하면은 그것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그 국철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거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단에 전이 산단이 됐든 조치원 산단이 됐든 스마트 국가 산단이 됐든 적절한 부지를 골라서 철도 산업에 여기에 핵심 시설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철도 산업이 세계에 260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 철도 산업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치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 철도를 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쪽에 정말 고복저수 오늘도 고복저수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 아름다운 그리고 저 귀한 자원을 문화와 예술의 메카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남쪽의 주거지와 북쪽의 산업과 문화 중심의 이런 도시를 열면은
세종이 저는 완성이 돼갈 수 있다. 정말 자족 도시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김 들립니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보충 설명드리면 뭐 일본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일본을 한 100번 정도 이상 갔을 거예요. 가면 주로 신칸센을 탑니다. 일본은 철도가 아주 거밀처럼 되어 있는 나라니까 신칸센을 타고 일본이 굉장히 국토가 길어요. 일본 저기 홋카이도에서부터 저 오키나와까지 4,500km예요. 4,500km. 엄청난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 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비행기 타면은 4시간이 걸려요. 4시간. 우리나라 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뭐 가봐야 한두 시간 걸리는데 일본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4시간 걸리는 굉장히 길쭉한 큰 나라예요. 반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철도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나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나라. 옛날 일본의 수도예요. 교토에서 조금 들어가는데 신칸센 타고 가다가 지금 우리 저 김 후보님 말씀대로 이 그런 경량 그 기차를 타고 다 간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여행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치원은 원래 일제시대 때부터 이 철도 산업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 조치원이 발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거 없어요. 지금 우리 후보께서 구상하고 밝힌 그러한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같이 총리로서 뭘 얘기냐면 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직선 도로를 별도로 하나 내자.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전원고속도로 내자. 그거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말씀 뭐 여기다 뭐 시간 깔아놓고 하지 말자 말이야. 왜 그러냐? 강남에서 강남에서 저 세종 총사까지 가려면은 서울에서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직선 전용 고속도로 뚫으면은 50분이면 가요. 50분. 1시간 안 걸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경량철도를 지금 그런 식으로 연결해 버리면은 아주 쉬워요. 그거는 일본의 사례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아십시다. 일본의 경우를 봐라. 다른 거 가볼 게 없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 뭐 지금 뭐 뛰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충 듣기로는 뭐 이해찬 그 전 총리 무슨 보좌팀들이 가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요. 국회라는 것을 가볍게 그렇게 봐요.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 중에서 힘쓰는 사람 20명도 안 돼요. 내가 원내대표 되본 사람이 원내대표. 내가 156명의 집권당 우리 저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156명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힘쓰는 사람이 20명 남짓입니다. 김영준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야 국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도 같은 것을 지금 제 4차 지금 올해 말이면 아마 그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